책임분담 모기지를 그럼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2013년 공유형 모기지라는 게 있었고요. 2018년에 보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게 있었대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어쨌든 이런 모기지론들이 실제로 개념을 도입한 모기지, 이제 책임 분담 모기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행이 위험 부담을 같이 하고 수익도 만약에 나면은 쉐어하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기지를 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해요? 부동산 투기로다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매력적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돈을 버는데 은행이랑 나눠 가져야 된다고? 이런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기적인 사람들. 근데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난 좀 새가슴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많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그죠? 근데 좋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마음이 안정적이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반을 보존, 그 이제 담보율이 따라서 쓰여졌죠. 70%면 70%를 보존해 주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상당히 오랜 동안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폭발적으로 이제 뱅크런 일어나면은 막 은행에 한꺼번에 돈을 찾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고 폭발적으로 주택 값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손실을 다 안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너도 나도 없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죠. 주택시장에 다 지집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이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도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주택 가격을 폭락시키거나 폭등시키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난 주택을 사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아. 왠지 내 인생의 희망은 주택으로 재테크하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관심 없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책임분담 모기지 좀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대단히 또 소중한 재산이고 안정적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거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주택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 덩어리예요. 앞으로는 더 점점 그렇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차라리 그냥 주택 한 채 사시고 책임 분담 모기지 하시고 이런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안정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안정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게 뭐 자본주의 속성상 맞는 거냐, 그죠? 위험을 부담한 만큼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분들은 다른 쪽에 더 많다, 그죠? 네. 다른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세그멘트로 나눠도요, 훨씬 더 많고 세금도 심지어는 없는 그런 상품들이 뭐예요? 주식 뭐 이런 거죠. 채권 이런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혼합 상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세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대비 수익률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게 훨씬 유리한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내 자산을 어떤 걸로 유지할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책임 분담 모기지의 개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